강원도에서도 청정지역으로 손꼽히는 횡성. 사람보다 소가 많기로 유명한 이곳에서 남다른 생각과 도전으로 성공을 일군 부부가 있다. 과감히 서울 생활을 접고 귀농을 선택한 김진석, 최영식 씨 부부가 주목한 것은 미래 식량으로 손꼽히는 곤충 사육. 아직 대중화되지 않아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지만 포기를 모르는 굼벵이 부부의 도전기가 지금 펼쳐진다.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축사를 개량한 창고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꿈틀거리는 무언가를 골라내고 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이거 분류 작업하는 거예요, 굼벵이. 크기 별로. 굼벵이요? 일일이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를 통해 꽃뱅이로도 이름을 바꾼 굼벵이다. 누군가에겐 징그러운 벌레일지 몰라도 굼벵이야말로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각광받는 미래 식량 중 하나. 식용으로 쓰이는 만큼 먹이부터 사육 환경까지 세심하게 관리한다. 채 밑으로 빠진 애들, 그 어린 것들은 그냥 이제 버리게 되니까 그걸 골라내는 거예요. 밖으로 이제 얘네들을 버리기 전에. 이게 이제 얘네가 톱밥이 밥인데 톱밥을 다 먹으면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 통을 꺼내갖고 저렇게 채를 쳐서 크기별로 다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쇠톱밥에 넣어주는 거죠. 굼벵이는 크기에 따라 알에서 갓 부화한 제일 작은 1령부터 탈피를 한 번 한 중간 크기의 2령, 그리고 두 번 탈피한 가장 큰 3령으로 나눈다. 얘네들이 나이가 차면은 3령에서 나이가 차면은 이렇게 번데기 집을 만들고 들어가요. 보통 벌레들이 그렇죠. 보통들이. 네, 이렇게 만들고 이제 얘네가 이제 만들고 들어가면은 한 20일에서 한 달 사이 되면은 이거 까고 나와요. 이렇게. 이제 요 놈이 들어가서 번데기를 집을 짓고 있다가 20일에서 한 달 정도 되면은 이렇게 태어나. 요 놈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얘가 여기서 한 달 정도, 늦으면 한 달 정도 있다가 요 성충으로 태어나요. 이 흰점박이 꽃무지. 이제 꽃무지로 태어나는데 선별 작업은 굼벵이 사육 중에서도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일 때문에 온 가족이 일손을 보탠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일을 하세요? 예, 가족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4년째, 5년 차 들어가요. 저 남편은 2008년도 3월달에 내려왔어요. 이제 직장에서 퇴직을 하니까 이제 귀농을 했죠. 하고 저는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주말만 내려왔어요. 금요일날 퇴근해갖고 내려왔다가 일요일날 올라가기로 8년을 그렇게 했어요. 하고 이제 퇴직하면서 여기 앉아 완전히 귀농 8년 차. 부지런한 부부가 굼벵이 농사로 벌어들이는 한 해 매출은 2억이 넘는다. 식용곤충이 가진 시장성을 곁에서 지켜본 아들 역시 부모님과 같은 길을 걷게 됐다. 건설회사 취직해서 한 6년 다니다가 2015년 5월 1일자로 내려왔어요. 왜냐면 이 곤충 사업이 괜찮으니까 대를 이으려고 내려온 거예요.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은 경력 1년 남짓의 초보자이지만 굼벵이를 분류하는 손길만은 제법 날렵하다. 여기서 100개씩을 골라갖고 고통 안 걸린 걸로 해서 종자용으로 집어넣어 100개씩. 여기 10개? 100마리씩을 빼서 종자용으로 빼라고. 여기 100개 할이라고? 제일 좋은 걸로 골라서 하루에 2박스씩 만들려고 지금 종자용이 없으니까 종자용을 만들어야지. 바구니 하나 줘?
군뱅이는 어머니가 잘 모르시나 봐요. 아드님이나. 내가 어머니. 손 낳았거든. 얘 오고부터는 응. 아예 이거 불러자고 내가 안 해. 그래서 나는 판매 홍보 우리 명함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 어머님은 판매 홍보, 홍보, 아버님은 총괄, 총괄. 그다음에 우리 아들은 사육. 김진석 씨 가족이 함께 키우는 군뱅이는 대략 2,000kg 정도. 1kg당 400마리씩 약 80만 마리 사육은 분업하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해내기가 쉽지 않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긴 진석 씨. 이곳에도 군뱅이 성자가 가득하다. 21일 날짜 7월 그 16년도 7월 21일 날 삼령 100마리를 번식용으로 여기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요 날짜가 다 있는데 날짜가 다 틀려요. 20일짜리도 있고 21일짜리도 있고 24일 날짜도 있고. 얘네들은 이제 성충으로 나온 애들이에요. 번데기로 까고 나왔어. 학명이 흰점박이 꽃무지예요. 그 옛날에 초가집에 나오는 군뱅이. 등에 흰 점이 있어갖고 이제 그렇게 붙인 건데 이름을. 요게 100마리가 지금 부화를 한 거예요. 이제 막 까고 나와서 짝짓기해서 알란 요런 거 하얀 것들 흰 점 이게 알이에요. 흰 점박이 꽃무지 성충은 짝짓기를 통해서 좁쌀보다 작은 크기의 알을 낳는다. 알에서 성충까지 자라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4개월 남짓. 한 해 동안 3번 생산하기 위해서는 종자용 성충 관리 또한 게을리할 수 없다. 요게 요 안에 있는 게 약 지금 80개 정도 돼요. 수백여 종의 군뱅이 중에서도 식용이 가능한 것은 흰 점박이 꽃무지가 유일하다. 하지만 초보자들에겐 다른 곤충의 애벌레와 비슷해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군뱅이들은 등으로 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놓아 보면은 지금 똑바로 돼 있는 거거든요. 뒤집는다. 등으로 가는 게 또 빠르더라고요, 얘네들. 아, 들어가기 더 빨라요? 예, 간단하게 이 얘네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잡아갖고 이렇게 놔둬보면 등으로 기면은 아, 요놈이 군뱅이구나 하고 이제 주워오죠. 같은 시간 아들 필기 씨 역시 분주하다. 15kg이 넘는 군뱅이 사육 상자의 위치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굳이 자리를 옮겨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별로 이렇게 좀 공간한 데 있으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거를 보면 밑에 거랑 위에 거랑 온도 차이가 조금 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면은 미세한 차이라도 이렇게 얘들이 좀 성장이 위에 애들은 빠르고 밑에 애들은 느리고 그래갖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바꿔줘요. 따뜻한 곳에서는 군뱅이 성장이 빨라지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주는 것.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군뱅이를 위해 계절별로 냉난방까지 동원하기도 한다. 사실 김진석 씨의 이런 노하우는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이다. 견학을 2군데, 3군데 하는데 전혀 안 보여줘요. 그때 저 시작할 때만 해도 그래서 안 보여줘갖고 이제 수소문 끝에 몇 군데를 다니면서 이제 뭐 귀동량으로 많이 이제 했죠. 그래서 종자를 한 집에서 가져왔는데 되게 잘 키웠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하다 보면 또 욕심이 생기잖아. 이게 조금 더 이제 다른 데서 다른 종자를 좀 갖다가 해보자 해갖고 가져온 게 이제 그게 질병이 걸린 걸 가져온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뭐 질병이 뭔지도 모르죠. 뭐 천방지축이지. 그게 이제 자꾸 죽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이제 왜 죽어 나오나. 자꾸 관찰을 해도 뭐 관찰만 뭐래. 죽어 나오는 거구나. 골라내고 자꾸 만지고. 군뱅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사육 초창기. 애지중지 키우던 군뱅이 8,000마리를 전량 폐사시키는 경험을 했다. 실패는 아팠지만
돌이켜보면 오늘의 성공을 이끈 토대가 됐다. 그날 오후 작업 중이던 아내 영식 씨가 어디론가 바쁜 걸음을 옮긴다. 농장에서 함께 키우는 동물들의 먹이를 챙기기 위해서다. 키우는 장난이 아니야. 밥을 하루에 2끼 아침 저녁 주는 게 장난이 아니야. 맡은 일만 열심히 하는 우직한 남편과 아버지를 꼭 닮은 아들. 그런 두 남자와 사는 아내이자 어머니는 몇 배나 바쁘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며 밀린 집안일을 척척 해내는데 몸이 힘들어서 도시 생활이 그리울 법도 하지만 귀농을 후회한 적은 없다. 이게 내 몸이 뺀 거야, 시골 생활이. 그래서 적응하기 쉬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적응하냐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도시 생활에 비하면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시골이 네. 내 먹고 싶은 거 심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농약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뭐 나무 눈치 볼 일이 없어요, 여기는요. 서울은 체면 또 유지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 게 없어. 뭐 하고 싶은 대로. 체면 유지를 많이 하셨어요? 예? 체면 유지를 많이 하셨어요? 그쵸. 직장 다니면 나무 체면, 나무 눈치 봐가면서 해야지 내 맘대로 못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맘대로 하시는데? 여기는 내가 대장이잖아요. 두 분, 남편, 아들 확 잡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든 당장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탓에 늘 먼저 움직이는 건 아내 영식 씨다. 두 남자들은 빠리빠리 안 움직이고 얘 쳐다보려면 열받아. 내 성질을 바꿔야 되는데 나는 안 바뀌려고 그러고. 사료값이 너무 비싸니까. 소 100마리 키우면 한 달에 사료값이 1,000만 원 들어요. 마리당 10만 원. 제가 벌어갖고 요 내리면 못 사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물며 지하철 카드가 대금이 연체 몇십 원 되는데 카드 끌고 못 타요. 내가 1시간 반 강북구청까지 걸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하고 점심 한 끼 맘 놓고 못 먹는 거 이 소 사료값 때문에. 그래서 내려오면 남편하고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남편이 전화가 와요. 송아지 한 마리 낳았다고. 자기는 막 밤에 잠 안 자고 이 추운데 겨울에 송아지 밖에 엄청 힘들거든요. 내한테 자랑한다 전화하면 나는 전화 끊고 나는데 너한테 욕해요. 아씨 이달 또 10만 원 더 내려가야 된다.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2011년도부터 전업을 시작했지. 저분은 일만 해야지 돈에 대해 몰라요. 그래서 사료값은 카드를 꺼내면 난 27일 그거 갚는다고 정신을 못 차려요. 저분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난 정신과 육체가 같이 피곤한 거예요. 27일만 되면 걱정해. 저 1,000만 원 사료값을 어떡하나 하고. 돈 되는데 힘들어도 이렇게 한마디만 해줘도 되는데 그런 말을 할 줄 몰라요. 성격 급한 아내와는 반대로 꼼꼼해서 당최 서두르는 법이 없는 남편 진석 씨. 호박 다 벌레가 먹어갖고 가을에 수확하는 거 몇 개 안 돼. 장난감이 없잖아. 이파리를 따 그래갖고 날려주는 거 많이 해. 옛날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 어머니 그 창호지 옛날에 문창호지 거기다 문고리 있는데 그 틀에는 이 꽃잎을 따서 모형을 만들어서 위에다 창호지를 덧엎어요. 풀칠해서. 바쁘기만 한 도시에서는 즐길 수 없었던 여유. 지천에 핀 꽃을 감상하는 것 역시 귀농 생활의 즐거움이다. 답답한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직장 생활할 때는 늘 바쁘니까 시간에 쫓기니까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었지. 근데 이제 시골 와서 생활하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그 옛날에 어려서부터 잘하던 생각도 가끔 하고 그 추억에 많이 빠져든다 그럴까 젖어든다 그럴까 이게 머루예요. 포도 같은 머루.
횡성에서의 생활이 더 여유로워진 건 아들 역시 마찬가지다. 웬 개들이 이렇게 많아? 요거 나머지는 이제 사장님이 가서 이제 얻어오신 거고, 요거는 제가 키우는 거예요. 아버님도 그러니까 개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머니가 개를 싫어했어요. 아 그래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아버님이랑 아드님이랑 성격이 비슷하신 것 같고 어머니 성격이 좀 많이 다르네, 그죠? 네. 가만 있어. 덮밥을 이제 여기다 믹사를 하면서 수분 조절을 하고 새로운 먹이를 이제 교체해 주는 거예요. 굼벵이의 주식이자 서식처가 되는 발효 톱밥을 만드는 아버지와 아들. 이제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아마 하다 보면 뭐 미숙한 게 좀 있어요. 실수도 하고. 문제도 많이 되고 좋죠. 저는 일은 어떻게 좀 많이 배우셨어요? 예, 지금 배우고 있죠. 지금. 특제 톱밥의 비밀을 전수하는 시간. 재료의 종류부터 비율까지 아들은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 발효 톱밥은 이제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죠, 여기. 아 톱밥이에요, 톱밥? 네, 톱밥에 이제 뭐 단백질이라든가 뭐 비타민 뭐 여러 가지 성분을 써서 발효를 시킨 거예요. 참나무를 비롯해서 총 13가지의 재료들이 들어간다는 발효 톱밥. 아버지는 무려 2년 동안이나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스스로 연구해 자신만의 발효 톱밥을 완성했다. 이때도 역시 중요한 건 습도다. 손으로 쥐어서 뭉쳐질 정도가 되면 굼벵이 서육에 알맞은 수분이 된다는 것. 이 역시 김진석 씨만의 지혜다. 지금 넣으시는 뭐예요? 요거는 비타민 종류의 종합 비타민. 아니 비타민까지 나요? 예, 비타민. 그리고 이거 말고도 영양 성분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건강한 굼벵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재료들이 필요하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비밀 재료의 정체는 바로 도라지다. 칼슘은 물론 철분과 비타민 그리고 사포닌까지 함유되어 있어서 약으로도 손꼽히는 도라지는 발효시켜 통째로 아낌없이 넣어준다. 이뿐만이 아니다.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황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유럽의 인삼으로도 불리는 이것까지 넣어주는데 요거는 아로니아 발효시킨 거. 사람이 먹어도 좋은 값비싸고 귀한 약재들로 굼벵이 밥을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 예,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 이제 성분이 좋은 거고 이제 어떤 거는 이제 곤충이 먹음으로써 곤충을 사람이 이제 먹게 되니까 그 영양분을 사람이 이제 흡수를 하는 거고 먹게 되는 거고 기능성을 좀 높이면서 굼벵이 자체도 건강하게 질병 없이 키우는 거예요. 뚱딴지라고 그러죠. 돼지 감자. 곤충이 사람 먹는 거는 다 먹어요. 사람이 먹어도 괜찮다는 얘기네요, 그 말은. 김진석 씨만의 비법으로 만든 특제 발효 톱밥이야말로 대박 행진을 이어가는 굼벵이 사육의 숨은 비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발효 톱밥은 별도의 숙성 과정을 거쳐서 굼벵이 먹이로 제공된다.
뭐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은? 그 분류한 거 크기별로 다시 이제 셋톱밥에다 넣어주던 거예요. 깨끗한 먹이가 담긴 상자에 굼벵이를 쏟아내자 이내 흔적도 없이 톱밥 속으로 사라진다. 아침 8시부터 분주하게 지나온 하루. 오늘 작업 분량이 끝났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사육장을 서성인다. 늘 이렇게 이제 수시로 아들이 하지만은 들어와서 가끔 체크를 해보죠. 얘네들은 이제 갈아줄 때가 다 된 애들. 이게 이 똥은 그냥 굼벵이 똥이라고 그러지. 분변토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재활용 퇴비로 써요. 친환경 퇴비로 최고 좋아요 이게. 이것도 주문이 딸려요. 그냥 나오는 대로 이제 가져가니까. 그래서 곤충을 하면은 친환경이라 그럴까 좀 환경적으로도 깨끗하고. 이거는 이제 분변토. 하루 지난 톱밥 안엔 굼벵이 배설물이 쌓이는데 이 배설물과 톱밥이 섞이면 유기질 비료가 된다는 것이다. 발효가 된 그 톱밥을 굼벵이가 먹고 그 배설물로 나왔기 때문에 그 가스 제거 다 된 상태고, 그래서 그 일부러 발효를 시켜서 퇴비를 쓰는데 얘네들은 발효가 다 된 거니까 그냥 바로 써도 되게 좋죠. 이 배추가 그 화학 비료도 안 쓰고 이 배설물만 집어넣고. 진석 씨는 굼벵이 배설물 퇴비로 직접 농사도 짓고 필요한 농가에 판매도 한다. 이거니까 뭐 썩는 내가 난다든가 뭐 그런 건 전혀 없지.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없어서 못 주고 이제 보시면은 옆에 보시면 자루에다 담은거예요. 예로부터 가축의 배설물을 거름으로 사용하던 것에 착안해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비료로 활용한 것이다. 곤충의 배설물로 만든 퇴비는 질 좋은 비료가 될 수 있을까? 보시면은 그 오븐하고 거의 비슷해요. 소똥이라고 그러지. 오븐하고 거의 비슷하게 성분이 나와 있어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퇴비로 활용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저도 여기 소를 이제 백두를 키우다가 적구서 곤충을 하는데 그 퇴비가 지금 야적이 돼서 덮어놓은 게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써야 되는데 그거를 안 쓰고 이거를 지금 쓰는 거야. 이 똥도 이 퇴비도 퇴비로 재활용을 하니까 굼벵이는 굼벵이대로 팔고 이제 톱밥은 발효시켜서 퇴비로 먹고 나는 거는 팔고. 예, 버리는 게 하나도 없죠. 알뜰하게 다 소비를 시키지. 미래 식량으로 각광받는 식용곤충 사육은 영양 높은 먹거리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배설물까지 버리지 않고 퇴비로 활용할 수 있어 자연 순환의 원리를 가장 잘 실천해내는 산업 중의 하나다. 사람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저렇게 몰고 가버리니까 말도 못하고. 어디 보면 또 미련하고 불쌍할 때도 있고 그런 거 있으면 싫은 소리만. Sun's coming up in the sky. I'm watching the birds passing on by.